안녕하십니까, 문현수. 네, 박인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올라오는 거는 애정에 없었는데 갑자기 문서 선생님 오셔가지고 같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어쨌든 소개하러 올라왔습니다. 제 아내는 어쩌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아인지도 모르십니다. 제 아내 정말 스피치가 너무 좋으시거든요. 네, 오행도 너무 잘하시고 이렇게 실물로 영접하시고 이렇게 보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하십니다. 어쨌든 오늘 오신 만큼 저희 아내가 할 말은 참 잘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좋은 느낌 가지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어색하게 화이팅! 정말 어색한데도 불구하고 여기 올라와서 함께 해주신 우리 무용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쩐지 어제 저녁부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또 이런 깜짝 이벤트가 있었네요. 네. 저는 이제 이번에 뉴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많은 사장님들의 응원과 함께 정말 너무 기쁜 축하를 받았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집에서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제가 경험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슬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결핍이 낳은 자유. 뭐가 이렇게 결핍이 있었을까요, 그죠? 보기에는 결핍이 없어 보이죠? 예, 풍요가 넘쳐 흐르죠. 뭐 볼이든 몸이든 다 풍요가 넘쳐 흐르는데, 사실은 이제 아주 그냥 그 뿌리부터 너무나 많은 그 결핍과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고요. 진짜 열심히 살았지만 기회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정말 완전히 바뀌어버린 삶을 살게 된 거거든요. 사진 이쁜가요? 최근에 뽑은 싱싱한 건데 저희 남편하고 이렇게 다정스럽게 뭔가를 하는 게 참 오랜만입니다. 뭐 예전에 아주 연애할 때는 그랬지만은 한참 결혼하고 살 때 중간에는요 정말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왜일까요? 오빠가 호르몬이 안 나오고 일단은 예전 오빠가 아니더라고. 살다 보니까 이 현실에 이렇게 찌들리다 보니까 자꾸 웃음을 잃고 기쁨을 잃고 행복을 잃고 갔던 어떤 순간들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아메가 다시 우리 가족에게 밝은 미소와 이런 행복을 더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뉴스 다이아몬드 되어서 제가 이제 이번에 그 펑션에서 우리 스폰서님과 TA 가족분들에게 많은 이제 축하를 받았죠. 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아직도 많이 이제 현실적이지 않고, 사실은 뭐 비슷합니다. 삶은 핀이 바뀌었다고 막 뭐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너무 고맙습니다. 제 고향 어디라고요? 예, 충청북도 옥천군 청사면 하설이 378번지. 제가 여기를 왜 그렇게 기억하는가 생각해 보면 저는 고향을 떠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거기 살고 싶었는데 제가 살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거 보세요.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됐던 모습인 것 같아요. 뒤에는 흙집이 보이죠? 흙집. 여기는 정말 100가구도 안 되는 그 촌의 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저희 집이 한 3번 이상을 이렇게 이사를 다녔어요. 그리고 저희 농사를 짓는데 그 땅이 없는 집 아시죠? 남의 소작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부모님이 저희를 키우셨고, 매일 돈 때문에 뭔가 싸움이 있는 부모님을 봤고요. 아침마다 오남매가 줄을 서서 뭘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죠? 근데 저는 말을 못하고 집에 돈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잠자는 이제 중간에 엄마의 흐느낌 소리가 들렸거든요. 눈을 딱 떠서 들어보니까 제가 학교를 가면은 우리 큰언니가 제 위 언니가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했어요. 언니는 공부를 잘하고 나는 못하지 않죠. 중간인데 안 가면 내가 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교회 언니를 통해서 부산에 있는 야간 학교를 제가 이제 권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엄마 몰래 다 정리해놓고 이제 갈 때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며칠 동안 밤낮 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가지 말란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역에 보따리 안 들고 이제 내렸는데 부산역에 아리랑 호텔이라고 있거든요. 그 호텔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저렇게 큰 호텔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앞에 막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이제 부산을 왔거든요. 보통 상경을 하는데 저는 하경을 했죠. 서울로 가는데. 그래서 와서 제가 이제 주경야독을 하면서 이제 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고등학교 때 사진이거든요. 여기 와서 저 메인의 가장 가운데 센터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자세는 항상 있습니다. 가난했고 뭔가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항상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나 어떤 슬픔을 좀 기쁨으로 표현하는, 좀 더 밝게 표현하는 가면 우울증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겉에서는 봤을 때 되게 활발하지만 내면으로는 되게 예민한. 그러니까 겉은 곰인데 속은 여우인. 되게 예민하고 뭔가 걱정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중학교 때 공부 안 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고등학교 못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놀았어요. 놀다가 정말 학교에서 좀 문제도 일으키고 했는데 엄마는 몰랐어요. 우리 이제 동생은 알았지만. 근데 여기 고등학교 와서 제가 이제 그 야간 학교로 왔는데 너무 잘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와가지고 조용히 이제 공부를 했더니 좀 괜찮게 잘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모범생이 돼가지고요. 뽑혀가지고 3년 동안 되게 모범적으로 살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면서 조금 더 이제 자유로운 그 삶을 살았고요. 20대 때 이렇게 이제 뭐 재밌게 살았던 거. 저는 어려웠지만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때 어디 살았냐면은 연탄 배달을 안 해준 데 살았어요. 산동네만 살으니까 제가 자취방을 산동네를 살면은요 배달을 중간까지밖에 안 해줘요. 연탄을. 근데 갖다 날라야 되거든요. 내 친구랑. 근데 제가 10년 동안 저희 남편을 사귀었는데 제 이사를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이사할 때 뭐 들고 갈 게 없어. 비키니 옷장 하나, 그 전화기 하나, 뭐 그런 걸 맨날 들고 돌아다녔어요. 저분이 안 가셔가지고요. 계속 제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살았지만 제가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내 삶이 비참하다 생각 안 했습니다. 항상 그때도 좋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지만 모든 가정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호텔에 입사를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이제 그 관광과를 나와서 이제 호텔에 들어갔는데 이 호텔에 들어가서도 이제 이런 생각이 사회생활을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교 때 20여 가지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학비를 벌었고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처음 들어간 호텔에서 딱 생각할 때 3개월 안에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면 난 여기서 끝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자마자 절대 쉬지 않고 절대 놀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이제 뭐 총지배인 눈에 뜨기도 하고 해서 좀 빨리빨리 진급도 하고 뭔가 자리를 잡는 것 같았지만 중간중간에 계속 뭔가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낙하산이 내려오고 맞죠? 그리고 뭔가 공로를 중간에서 갈취를 하고 또 임금이 너무 작아서 이제 그 노동조합에 들어서 이제 노조를 하면서 싸웠어요. 계속 월급 더 달라고. 그리고 여성들의 인권이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뭔가 보호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여성 인권 때문에 또 많이 싸웠어요. 임신을 하면은 이제 나가야 되는 뭐 구조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그 띠를 메고 싸워서 뭐 맨날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겨우 올리는 돈이 기본급 5만 원도 못 올렸어요. 근데도 계속했고요. 그걸 하면서 엄청나게 술을 먹었어요. 왜냐면은 이 남자들하고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는데 그죠? 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한지 모르겠어요. 이겨야 된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이분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는 똑같은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같이 있는 그 레스토랑이나 이런 업장에 있는 직원들한테 엄청난 스파르타 교육을 시켰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약한 척 하지 말라고. 똑바로 하고 정상적인 권리를 주장하라고 막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도 내 삶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끝이구나. 계속 뭔가 낙하산이 오고 중간에 뭐가 오고 특히 여자들의 어떤 진급이 되게 누락되는 걸 많이 보면서 되게 권태로울 때 이제 제가 이제 제 옆에 있던 남자 누굽니까? 아까 올랐던 그 남자. 우리 문현사님이 정말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지만은 저는 정말 술을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10년 동안을 저를 케어한다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보 수고 많이 했어요. 어디서? 근데 안 가고 계시더라고 늘 그 자리에. 그래서 결혼하자 했어요. 그래서 결혼했고 그래서 뭐 결혼하고 3년 동안 맞벌이 해가지고 정말
자기 얼마 있냐 2천만 원, 나 얼마냐 1천만 원,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3년 만에 집을 샀거든요. 어떻게 샀어요? 나랑 결혼하니까 사업이 잘 되더라고 자기가. 나 때문에. 복이 많아가지고 내가 그래서 난 맨날 주장하는 거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3년 만에 이제 그 1억 5천 정도의 그 집을 샀어요. 반은 누구 돈이에요? 은행 돈. 이 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기를 낳고 제가 집에 이사를 이제 첫 아기를 낳고 갔는데 정말 있는 돈 싹 끌어가 집을 사고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거든요 뒤에. 근데 정말 집이 울리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는 거죠? 네. 예,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몸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무너지죠. 이제 건강이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자취 생활과 술과 음주 문화와 그죠?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진짜 아기를 낳고 제가 이제 2개월 만에 회사에 복직을 했어요. 그때는 임신 휴가가 딱 그때 이제 2개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 45일 후 60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나왔는데 몸이 이렇게 불어가지고요. 아기를 낳으면은 몸이 좀 빠져야 되잖아요. 딱 3kg 빠지고 안 빠지는 거라. 다른 게 안 빠지대요. 그래가지고 매장에 나갈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예약 교환실에 제가 이제 근무를 하면서 있는데 7년 후배가 계속 점심 때 뭘 먹는 거예요. 그 아가씨였거든요. 아가씨인데 계속 뭘 먹어요. 너 뭐 먹니? 이라니까 비타민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때 비타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20년 전에 비타민 같은 거 안 먹었거든요. 그때 비타민 먹으면 요거도 먹었어요. 밥만 잘못 되지 뭘 그런 거 먹고 이렇게 욕을 얻어 먹으시는데 이 친구가 계속 먹어서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계속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고 눈이 빠질 것이 아프고 두통이 있고 더부룩하고 막 엎드리고 싶고 계속 이런 상태인데 이 친구한테 이걸 얻어 먹은 거죠. 먹었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서 먹고 나서 근데 한두 시간 정도는 되는데 눈이 싹 풀리면서 시야가 맑아지면서 두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야, 너 나한테 먹인 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를 엄청 무서워했거든요. 그 비타민인데요? 뭐 이런 거죠. 무슨 비타민인데? 그러니까 그냥 그게 뭐 약국에 파냐? 이러니까 약국에 안 판대요. 어디 판대? 근데 이게 해운제인데요. 뭐 이런 무슨 해운제인데라니까. 그게 아메이 이러는 거예요. 야, 너 그 다단계 아니야? 이러니까 다단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품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저는요 2가지 마음이 딱 스쳐서 먹어야 되는데 하나는 또 뭐지? 갑자기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마약류가 들어갈 수도 있어 여기에. 이 생각도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난 알고 먹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너 가서 성분 가져와.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몰라? 그러니까 뭐 그냥 먹지 그냥 알고 먹나요? 그래도 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나한테 그때부터 음원을 갖다 주는 음원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음원을 주면서 이걸 들어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타민C 효능인가 뭐 그런 음원을 줬는데 그다음부터는 아메이 테이프를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야간 들어갈 때마다 주고 가더라고요. 2개, 3개를 주고 갔어요. 그거를 듣고 밤새도록 저는 눈이 해가지고 쳐다봤어요. 뭐지? 이게 뭐지? 세상에 이런 게 있다고? 이런 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진짜? 거짓말 진짜? 막 이러면서요. 아침에 퇴근할 때 되면은요. 저는 발이 땅에 안 닿아 있었어요. 공중에 떠 있는 기분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애기 때문에 또 막 갔다가 와가지고 또 일을 막 하다가 갈 때 또 음원을 주는 거예요. 또 들어요. 그러면 막 이러는 거예요. 계속.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나한테 그 무슨 그 종이 같은 걸 가져와서 강의표를 보여주면서 어디를 가보라는 거예요. 갑자기 또 의심이 되는 거죠. 야, 네가 나한테 지정해 주는데 내가 알아서 갈 거야. 그거 어딘데 주소? 내가 찾아간 거죠. 이렇게 서면에 갔는데 정말 많은 남자분들이 계셨어요. 여자들이 없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맨 뒤에 앉아 들었어요. 들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난 더블엑스 때문에 왔는데 이상한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고 오고 이렇게 했었죠. 뭔지는 몰랐지만 뭔가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보니까 남자들 투성이야. 그때는 정말 남자분들이 많이 했거든. 여자들이 잘 없었어요. 검은 양복에 빨간 넥타이 메고 있었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제가 꿈을 자꾸 봤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시겠죠. 우리 문성아 사장님 만나면서 꿈을 자꾸 받게 되는데요. 그런 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결단을 또 하게 되고요. 진짜는요. 2003년 3월에 제가 퇴직을 합니다. 회사를 딱 때려쳐요. 이제 진짜. 제가 때려칠 줄 몰랐는가 봐. 정말 사표를 낼지 몰랐는가 회사에서는. 근데 유보를 시켜주겠다. 3개월 동안 잘 생각해라 이랬거든요. 나가서 또 딴짓할까 봐 제가. 근데 어쨌든 제가 그만두고 나와서 저는 아메이를 할 거라 결정했어요. 근데 바로 아메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5월부터인가 제가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정확히 기억 안 나요. 5월부터 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운명의 밭에 누가 옵니까? 사람이 옵니다.
저는 진짜 이때 제 멘토 우리 문성화 사장님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 문성화 사장님이 그전에도 왔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 속에는 제가 아기 낳고 들어가서 집에 있을 때부터 저한테 좀 왔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찾아오기 시작하거든요. 음원을 듣고 그 친구가 연결을 해줬지만 그 뒤부터는 문성화 사장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서 저한테 이 암에 대한 정보를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왜 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오는 게 우리 집에. 근데 내가 이제 아기를 낳고 이제 집에 있고 이러면은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 남편 퇴근하고 출근하고 없는데 둘이 앉아 있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총각이야 또. 물론 나를 좋아해서 올 리는 없어요. 근데 혹시나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놓고 앉아서 둘이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친구를 부르고 옆집 언니를 부르고 막 계속 불러 와라 그 친구가 또 온단다 또 와라 막 이래가지고 앉혀놓고 그랬는데 우리 문성원 사님 와서 저한테 뭐 5년 뒤에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뭐 지금 삶이 마음에 드십니까? 50만 원 주면 어떻게 하실 건데 100만 원 주시면 어떻게 할 건데 막 이러면서 계속 묻는 거예요. 자꾸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 나한테. 근데 그 질문 답은 못했지만 가고 나면 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꿈이 뭐였지? 내 지금 만족한가? 내 5년 뒤에 어떻게 바뀌고 있을 것 같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짜증나. 자꾸 생각하게 하니까. 근데 어쨌든 기분은 나쁘진 않고 왔다 가면은 이제 이분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이 총각인데 그때는 투잡을 안 할 때잖아요. 또 무슨 총각이 투잡을 합니까? 근데 울산에서 뭐 기업체를 다니면서 아메리 투잡을 하다가 나중에는 무슨 자영업을 하시면서 한다고 했거든요. 계속 저희 집에 오시는데 때로는 안 왔으면 할 때도 있잖아요. 낮에 그 좀 자고 싶고 또 이제 남편 그 메리아스 같은 거 입고 있는데 막 늘어진 거 입고 막 그저 세수해야 돼 세수. 일찍 세수를 해야 되잖아 내가 아침에. 세수해야 되지 뭐 치장을 나눈데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편한데 계속 오시는 거죠. 와서 뭐 킨도 해주시고 킨. 그래서 뭐 킨으로 오징어를 삶아준다고 해서 삶아주면서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에 데치는 것보다 엄청 맛있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또 한 번에 계란을 물 없이 삶아준다는 거야. 또 삶아주고 계속 삶아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도 해주고 또 라면을 끓여 먹으면 또 그리 맛있대. 퀸에다가 또 라면을 삶아 먹고 이렇게 하면서 홈미팅을 했고요. 그리고 비디오도 비디오. 둘이 비디오를 보자더라고요. 그래서 비디오를 둘이 보자고요. 무슨 비디오를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보시면 압니다. 척척 해가지고 비디오를 딱 켜니까 생로병사의 비밀이 나와요. 혈관과의 전쟁. 그리고 이걸 보면서 계속 암웨이하고 혈관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계속 이제 생각하는 거 이렇게. 근데 무슨 설명도 없었어요. 다 보고 또 가셔요. 이렇게. 이상하다.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본인도 모른대. 왜 보여줬는지 모른대. 물어보니까 스폰서가 보여주라겠대. 스폰서 삶아주라겠대. 가서 계속 삶아주고 보여주고 하나들이 하신 거예요. 어느 날 또 마사지를 해주겠대요. 그래도 난 보조 마사지 못 받겠는 거라. 근데 내 친구라 너 누워라 해가지고 눕혀가지고 마사지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라. 왼쪽 두 번, 오른쪽 두 번 돌려서 올리고 씻고 닦고 한다. 난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이 보이는데 그저께 오신 거야 보니까. 그저께.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상이 알았던 홈미팅을 하면서 꿈이 커졌다는 거야. 꿈이 커졌다니까요. 전 좋았어요. 그게 너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스포너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도 스포너님 눈물이 날라가 해. 그때 내가 자기도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지금은. 근데 와서 하신 거예요. 계속 하고 또 가고 뭐 계속 똑같이 그죠? 팔로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김청기 사장님, 윤종사 사장님, 김병주 김사를 만나게 되면서 더 큰 비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우리 얼마 전에도 찍었어요. 예쁘자. 스폰서 찍었는데. 자, 저는 근데 2003년도에 10월 달 이제 5월에 나왔는데 10월 달에 저 이코노미스 이걸 봤어요. 이게 경제지인데요. 요 안에 아메이라는 기사가 실린 걸 제가 봤거든요. 전 이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자료가 저한테 너무 퍼펙트했었거든요. 이때 성공 CEO 노아름차라서 한국 아메이 3인의 성공 비결 해가지고 연봉 10억 이상에 수입해가지고 FC들을 소개하는 이런 게 있었고요. 여기 간지로 아메이 해가지고요. 따로 별책 부록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기에 D&B 최고 신용등 평가해가지고 던앤브리스트리라 하시는 이제 신용평가기관에서 아메이를 평가해 놓은 걸 제가 보게 돼요. 무디스 아시죠? 우리 한국을 이제 국가 부도를 만들었던 98년도에 IMF 얘기를 줬던 그 무디스의 모기업이에요. D&B는 역사가 155년 넘었고 엄청난 정보집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선정하는 그 기업들을 가지고 벤치마킹 하자는 거였거든요. 그 벤치마킹 할 때 1번이 제너럴 일렉트릭, G, 2번이 아메이, 그리고 소니 여러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OA1으로 최고 등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30년 넘어서 계속 받고 있거든 지금도. 근데 그걸 제가 보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기업, OA1 기업, 아메이 이걸 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주변 사람들 걸 말을 믿을 것인가, 이 경제지를 믿을 것인가 했을 때 저는 이걸 믿고 싶었었거든요. 게다가 우리 이제 그 한 분 김종기 사람이라는 분을 통해서 100명 이상의 다이아몬드가 나온 걸 제가 봐요. 엄청나다. 그 찾았어요. 그래서 누굴 김병삼 찾았거든요. 막 찾으면서 보면서 했는데 와 너무 멋지다. 근데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거 마지막에 이게 있었어요. 93세도 꿈을 꾸는 사업 해가지고 버닌산센이라는 이 분이 50년을 넘게 아메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잠실에서 그 강연을 한 거거든요. 꿈을 꾸라고. 그 전 생활에서 93세의 우리 동네 할머니 뭐 하고 있어요? 집에서 햇볕 쬐고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서. 근데 이 할머니 와가지고 미국에서 건너와가지고 강의하러 왔더라니까요. 제가 그 미국에 2번 갔었거든요. 이 집 할머니 집에 2번 갔어요. 버니산센 집에 미국에 갈 때마다 가서 파티를 하고 이렇게 왔었거든요. 103세 돌아가셨어요. 이분을 보면서 내 평생 할 일은 이 일이다라는 생각을 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도 저 이코노미스트에 저 다이아몬드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2020년 5월 1일자로 이코노미스트에 제가 모델이 되고요. 그리고 그 차트가 실렸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제가 무언가 본 거를 믿고 주변 사람이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봤던 그 정보를 믿고 그 신념을 믿고 가는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 됐을까요? 결정을 했어요. 나 사업할 거예요. 잘 됐을까요? 기가 막히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 자충우돌 했지만 잘 안 되고요. 저 버틴다는 말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아기들이 어렸어요. 그리고 진짜 뭔가 뜻대로 나도 안 변하고, 그죠? 뭐 좋긴 좋은데 내가 변해야 되는데 그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정말 이때쯤에 또 둘째를 출산하게 되거든요. 저 하나 낳고 말랬는데 우리 남편이 날 꼬셨어요. 장남 장손인데 저 맏며느리인데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그래가지고 둘째를 낳아주면 어쩜 내가 늘 도와줄 수 있다며 이래.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해줬어요. 아기를 낳게 해줬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더 반대를 하는 거라. 이제는 애 둘을 케어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진짜 좀 4살, 1살 뭐 이런 얘기를 데리고 하려니까 됩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때는요, 저녁밖에 미팅이 없었어요. 낮은 미팅이 없다 보니까 애기를 데리고 저녁에 나가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매일 애기를 업고 가 있었어요. 강의장에 못 들어갔지만 2시간을 밖에 서 있다 나가고 가고 맨날 그랬거든요. 빠진 적은 없습니다, 제가. 어쨌든 성장은 못했지만 그 미팅을 지키는 것만은 비가 오나 눈이나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천둥번개가 친 날이었어요. 정말 애기를 업고 딱 나가려는데 우리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또 가나 이러는 게라. 그래서 조용히 가만히 있어 싸우지 말라 해가지고 우리 문성원 선생 싸우지 말라 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있었어요. 원래는 내가 이겨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 애는 두고 가라 이러더라고요. 너 오늘 가면 끝장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 두고 가라는 거예요. 애를 싹 내려놓고 나가가지고 비도 울고 나도 울고 막 울면서 갔어요. 난 이걸 왜 가지고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해까지 해야만 되는 것인가? 수없이 생각했거든요. 왜요? 내 인생 때문에. 내 인생 때문에 해야 됐었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갔습니다. 네, 가서 하지만 성장은 없었습니다. 계속 성장이 없습니다. 6% 1년, 9% 1년 이러다가 15% 딱 한 번 하고 애기 나루들 갔다 왔거든요. 애기 나루 나 이거 갔다 와가지고 또 1년, 4, 5년을 성장이 없었습니다. 그냥 맨날 그냥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뭐 결과 있어 결과? 네가 몇 년 결과가 뭐야? 결과가 좀 맨날 이랬어. 미안해 사장님. 우리 앞에 앉혀도 갈라니 미안하네요. 요즘은 그런 내가 뭐 그렇게 반대를 했노 이러는데 기억이 안 나나 봐. 아니 상처를 준 사람은 없어. 상처를 받은 사람밖에 없지. 근데 그러니까 또 내 생각에 그렇게 반대 안 했나? 싶은 생각이 있는 거야. 엄청 했거든요 사실은. 나를 네가 엄마야 넌 계모야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적이 별로 없대. 그래 내가 그러면서 요즘은 내가 너를 앞으로 나가겠잖아. 너는 청개구리 심리가 있어서 내가 오케이 했으면 넌 안 했을 거래. 근데 내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넌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이렇게 역으로 저를 후원했다고도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틀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고통이 한꺼번에 오더라고 어느 날. 그래서 아빠의 말기암이 오고 남편이 또 부도가 나고 경제적 어려움이 오고 맨날 싸우고 이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암에 해서 온 거예요? 원래 올 거예요? 원래 올 거예요. 아니 암에 안 하면 안 와요? 사람들은 무슨 변수나 위기가 오잖아요. 암에를 갖다 대더라고. 왜 그래요? 아니죠. 원래 올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올 것들이 왔을 때 제가 암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 견딜 수 있었어요.
그 희망 때문에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었어요. 내가 참을 수 있었거든요. 왜? 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가정이 지켜졌어요. 안 그랬으면 저 가정을 안 지켰을 거예요. 저 인내력이 좀 별로 없거든요. 성격이 오락이기 때문에. 근데 이 희망 때문에 저는 버틸 수 있었거든요.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막 위기가 오고 우리 남편이 잘 나가다가 못 나가가지고 뭐 그 부도 나서 막 생활비도 좀 적게 주고 막 이럴 때 제가 아메를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무슨 생각이냐? 눈을 딱딱 돌려요. 잠깐 돈을 벌어볼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뭐 회원비 내고 뭐 일을 좀 할 거라고 막 이렇게 하다가 우리 문성은 전화를 걸거든요. 전화 걸어가지고 사장님 제가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요. 일도 좀 하면서 남매를 할까 싶은데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성원 사장님이 사장님 정말 아메 사업자를 해본 적 있으세요? 이러더라고요. 없잖아요 사장님. 한 번만 나랑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한 번만. 3개월만 나랑 한번 해봐요 사장님.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결정하세요. 사장님 애기 키우잖아요 지금. 뭐 그 일하면서 아메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아메 잃어요 그냥. 아메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러더라고.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나 30만 원 상금세 받아가 다 냈는데 지금 뭐 한다고.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그거 놓고 저는 12월 그때 말을쯤했는데 다시 1월 2일쯤부터 다시 마음 먹고 뛰기 시작합니다. 진짜 마음 안 먹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미팅장 왔다 갔다 하고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행동을 별로 안 해. 난 자존심 상하고 싶지 않아 말을 안 해. 아메이를 하는 것처럼 행동을 안 해. 어디 가서 아마가리 하나도 못 줘. 정말 그랬어요. 4, 5년이나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뭐 자존심 부릴 것도 없는데 내놓을 것도 없는데 저는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어딘가로 눈을 돌리려 할 때 우리 문성화 사장님이 또 한 번 저를 잡습니다. 사장님 저랑 같이 한번 해봐요. 그래가지고 그 용기를 가지고 제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꿉니다. 그리고 두려운 것부터 하나씩 합니다. 닥치는 대로 시도를 하면 닥치는 대로.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아메이 말도 해보고 뭐 어디 병원 가가지고 뭐 돌려도 보고 하면서 내 뜻대로 뭔가 뚫어보려는 마음들을 가질 때 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자영업의 시작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홈미팅이라는 걸 제가 하게 돼요. 언제 하냐면요 2008년도예요. 그때가 제가 다시 아기 낳고 나와가지고 1년 반 쉬다 나왔는데 그때 김병수 사장님께서 양정에서 처음 홈미팅을 해줬거든요. 낮에 하는 홈미팅. 낮에 홈미팅이 없으니까 전 홈미팅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낮에 갔는데 김병수 사장님께서 정말 손을 떨면서 빵을 굽는 걸 봤어요. 빵을 굽고 디시드랍스 데모를 보는데 에로시 데모를 보는데 물을 다 흩으면서 데모를 하는데 너무 진지하게 데모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한데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아. 계속 하면서 반은 흩고 반은 하는데 퀸도 요만한 데다가 빵을 요만큼씩 맛을 보래요 이렇게.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나 저거 따라해야지. 저거 그대로 따라해야지. 그래서 저는 김병사님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걸 그대로 가져가서 매일 만나서 그걸 했어요. 에로시 데모하고 뭐 보고 하면서 그 홈미팅이라는 그걸 하면서 저는 자영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몇 프로? 12% 홈미팅 그걸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한 번 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되나 안 되나 원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 데모, 먹거리 이걸로 했어요. 나랑 한 명 하다가 또 안 오다가 2명 하다가 또 안 오다가 3명 하다가 안 오다가 또 1명 하다가 안 오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안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만 나는 계속 그 날짜를 지켜서 했어. 오세요 해가지고 계속 하고요. 제가 제품과 데모는 했는데 플랜, STP 같은 거 잘 못했어요. 그것만 사업 얘기만 하고 무섭더만 나는. 왜 그때는 주부들이 아니라 남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으로만 풀었거든요.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을 하니까 마케팅을 하면 아줌마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어색한 거 사업이라는 말이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STP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TP를 못해가지고 문성원 선 불러서 김초영 선 불러서 계속 도와달라고 했어요. 알겠죠? 정말 못한 거 맞죠? 근데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그러니까 필드에서 뭔가를 하면서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이거 참 좋겠다. 이건 나도 되게 어려운 이걸 풀었다는 것도 다 적고 메모하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나와 함께할 파트너가 나왔을 때 그들의 어려움을 내가 조금씩 풀어주고 싶은 마음에 이런 걸 메모해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아이디어 메모를 했고요. 제가 생각해보면 한 13명 정도가 있었는 거 처음에. 제가 충청북도 옥정군 청소면 하사리 살았잖아요. 그리고 야간고등학교 야간대학 나와서 친구 한 명도 없습니다. 호텔 생활은 저희 저녁 시간에 많이 하다 보니까 앞집 엄마 이름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딱 그만두고 나니까 저 명단이 딱 하나 있었어요. 친구 하나 있었거든요.
박종옥이라고 나중에 나올 건데 그거 하나 있었는데 어쨌든 놀이터맘에서 2명, 놀이터에서 2명 사귀었고요. 동네맘 3명, 병원 네트워크 2명, 직장후배 5명, 고향 친구 1명 이래가지고 제가 총 13명 정도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내가 준비가 되면 사람은 나와요. 안 그래요? 사람 나오면 걱정 아니에요? 준비 안 됐는데? 아, 준비가 내가 안 돼 나와. 내가 그분을 같이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를 먼저 성장 안 시키고 누굴 사람이 없다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13명 명단을 가지고 열심히 해봤거든요. 되더라고요. 급속히 늘어나는 홈미팅 인원 2명 됐다가 1명 됐다가 이렇게 했지만 4명, 5명, 6명 하다가 나중에는요. 제가 32평 집에서 거의 40명까지 홈미팅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저기 경비 아저씨가 주차 관리를 막 하시고요. 나와가지고요. 신발을 막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나중에 분리하고 했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내레가 세팅됐어요. 내레가 세팅돼가지고 새벽 2시까지 상담이 이어집니다. 저는 제 다이아몬드 내레가 전부 다 저희 집 5km 반경 안에서 나왔어요. 왜냐면 동남아만 했죠. 동남아. 아기 때문에 멀리 못 가니까 놀이터에서 동네 엄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근처에서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저녁 7시까지 식사를 딱 주고 나 8시부터 줄 서가지고 이제 그 상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시간 끝나면 1명 나가면 그다음 1명, 그다음 1명 이래가지고 밖에 지하 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1시간씩. 그러니까 계속 돌죠. 오늘 마사지에서 내일 가서 해봐라. 이거 데모 봐서 내일 가서 해봐라. 막 이래가지고 계속 보내거든요. 가르치고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빵빵한 천만이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 첫 집에서 이렇게 홈미팅이 시작됐고요. 점점 커져서 홈미팅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재밌었죠, 그죠? 성취와 보상. 제가 이걸 통해서 이제 파운더스 PT를 2009년도, 2008년도 새로 나와서 열심히 하면서 이제 그 9번 큐를 하는 PT를 제가 2009년도에 하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에 파운더스 PT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여행을 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행을 놓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보너스 놓친 적 없거든요. 뭐냐면은 빠른 성장은 아니었지만 꾸준하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왔던 거죠. 그리고 정말 눈에 띄게 성장하지 않았지만은 열심히 했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파운드 피스가 되고 2010년도 9월에 루비가 되고요. 루비를 계속 좀 연달했고요. 그리고 12년 7월에 사파이어, 8월에 에메랄드 동시 성취를 합니다. 그리고 파운드스 에메랄드까지 2015년까지 쭉 갑니다. 갔는데 제가 정말 여기서 가장 행복했던 건 여행. 저는 꿈이 여행이었거든요. 여행에서 이제 옛날에 그 꿈이 뭐냐면은 촌에서 본 게 뭐냐 관광버스 안내양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수학여행 갔는데 관광버스 안내양이 언니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 꿈이 관광버스 안내양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내 꿈이 사라졌어,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꿈이 뭐냐면 여행이었어. 천지 떠나고 싶어. 방랑기가 있나 봐. 막 떠나고 싶어. 모험심 많고 새로운 걸 너무 좋아하는데 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못 갔겠죠. 우리 결혼해서도 제주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 가봤는데 아메를 통해서 엄청난 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여행은 우리 엄마하고 시어머니 같이 갔던 코타키나발루 여행입니다. 우리 엄마가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보이시죠?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우리 남편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을 모시고 갔는데 정말 행복해하셨어요. 우리 김천희 사님 똑같이 얘기하셨죠. 부모님 모시고 간 여행. 근데 애들도 많이 갔지만은 이 두 분을 모시고 갔을 때 정말 여행을 모시고 간 최초의 며느리, 최초 딸이죠. 우리 집도 오남매, 자기 집도 오남매. 근데 여행을 보내드리게 해도 같이 가진 않잖아요. 그죠? 효도관과 보내드리는데 같이 가진 않잖아요. 같이 가서 보여드리고 했는데 정말 우리 엄마가 그렇게 늙었는지 몰랐어요. 충청도 하고 계시니까 모시고 왔는데 생리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소변을 본다 했다가 안 본다 했다가 간다 했다가 안 간다 했다가 그 소변을 보고 나오시는데 팬티 반만 올리고 나와라. 반만. 감각이 없으니까 당뇨를 오래 앓으셔가지고 감각이 없어서 이때 둘 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거든요. 엄마는 교통사고 나가지고 당뇨병 때문에 그 다리를 못 써가지고 휠체어 타고 여기 우리 시어머니는 만성 폐지단으로 그 휠체어를 타고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여행 대상자는 못 됐었어요. 건강상으로는. 근데 우리가 전 세계로 가니까 가능했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두 분이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를 보니까 자기가 뭘 하는지를 잘 몰라. 감각이 없어. 나는 멀리 사니까 가끔 1년에 한 번씩 명절 때 가서 보니까 그렇게 엄마가 노화가 됐다는 걸 못 느꼈는데 그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기분이 계속 좋아.
그리고 코타키나 바르고 바르면 안 돼. 코딱지라고 코딱지. 코타키나 바르고 여기 바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둘이 막 즐거이 노시는 걸 보고 너무 좋았고요. 엄마 제주도 사람이거든요. 우리 엄마 딱 보이시죠? 제주도 사람인데 우리 엄마가 수영을 되게 잘해요. 어릴 때 저를 태우고 막 수영하고 그랬거든요. 해녀 출신해가지고. 근데 여기 가니까 걷지는 못했는데 우리 엄마가 날아다니고 물속에서.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우리 시어머니도 겁이 많으셨는데 제가 튜브 태워가지고 이렇게 돌려드렸어요. 이렇게.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근데 이 두 분도 다 돌아가셔서 코로나 때 합병증 다 돌아가셨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안 계십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내가 그 추억을 쌓지 못했다면 저는 평생 후회가 될 뻔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추억을 저도 가지고 있고 우리 엄마도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이 기억을 하시고 계셨답니다. 제가 잘한 거 맞죠? 그죠?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자, 근데 제가 파운더스 에메랄드까지는 2015년 갔어요. 이때 제가 빠르지 탄탄한 네트워크였고요. 5내국까지 파운더스 PT가 나왔었거든요. 파운더스 에메랄드인데 뭐가 있었냐면요. 연봉 1억 정도까지가 갔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다이아몬드는 뭐 내가 맘만 먹으면 가겠다. 이런 교만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왔는데 뭐 안 되겠어? 이런 말. 딱 한 팀만 더 하면 되는데. 근데 그 한 팀이 안 나와. 죽어도 안 나와. 계속 안 나와. 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어쨌든 도전을 막 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사장님 혹시 좀 너무 힘드시면 파운드스 에메랄드까지 하고 좀 쉬세요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일을 해왔잖아요. 일을 해왔고 호텔도 계속 해왔고 사실은 호텔 취업해서도 동생 유학 가는 거 돈 되고 여동생 시집 먼저 보내도 돈 되고 그리고 내가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결혼해서 애 낳고 또 계속 일하고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 지칠 대로 지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파운드스 에메랄드 되고 연봉 1억 되고 남편 수입이 있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나 좀 쉬도 되는 거 아닌가? 약간의 여유로움을 가진다는 그 마음에 호흡 가다듬기를 한다는 게 약간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편한 데 가서 있었던 것 같아요. 레그가 많고 갈 데가 많으니까 나 반겨준 데 많잖아요. 그죠? 그럼 가면은 아유 스폰서님 어서 오세요. 어서 이런 데 많잖아요. 근데 가면 성장을 해야 하네요? 안 해요. 재미없어요. 사실은 뉴페이스 새로운 분들에게 기회를 전달하고 데모를 보여주고 마케팅 보여주기 엄청 재밌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스트레스를 받아. 준비도 많이 해야 돼. 근데 그걸 덜 한 거지. 안 하진 않았죠. 열심히 했죠. 어디 가서? 뎁스 가서 열심히 했어. 하지만 내가 뉴페이스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덜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다시 또 마음을 먹거든요. 나도 모르는 교만과 자만심. 우리 김 변호사님 그러대요.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을 하면요.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교만함이 올라온다 하더라고요. 저 말이 엄청 무섭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되지 않겠어 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재수없죠. 그런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싫다. 그런 생각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긴 2020년도까지 5년 동안 다이아몬드 도전하는데 잘 안 됩니다. 2017년도 도전했는데 안 돼요. 큐 다이아몬드가 들어갔는데 안 되고 2018년도 도전했는데 또 큐 다이아몬드 들어갔는데 또 안 되고 뭐 숨이 찬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 내가 안 되니. 난 다이아몬드는 안 되는 건가?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이때 도전과 도전하고 경기도 화성까지 갔다가 막 또 당진 갔다가 막 아산 갔다가 막 이러면서 전국 팔도를 돌거든요. 돌면서 6번을 찾는데 안 나와. 사실은 뒤에 부산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때 도전하면서 내가 외쳤던 그 스피치가 있습니다. 이 스피치인데요.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아메를 들어보니까 너무 괜찮고 너무 하고 싶고 너무 좋은데 정말 두려웠습니다. 나는 다른 것들은 너무너무 잘했던 것 같은데 아메이만 얘기하려고 하면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미팅에 나갔습니다. 들어보고 용기 내기서 또 전달해보고 했는데 사업 설명을 하면서 스폰서나 예비를 그려놓고 울었습니다. 그냥 이게 정말 좋은데 이게 정말 괜찮은 건데 뭔가 나는 봤는데 그걸 표현하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너무 미웠습니다. 내 자신이. 내가 그렇게 용기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아메를 들고 있는 저는 너무나 용기 없고 초라하고 너무나 힘이 없는 그리고 무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미팅에 나가서 앉아서 또 듣고 나를 채우고 그 누구를 만나서 호언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채우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가는 정육점, 내가 가는 옷가게, 내가 가는 미용실, 놀이터에 나가서 아주머니를 만나서 신규 석자를 만들기 시작했고 간간히 사업 설명을 하면서 마케팅을 전달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 곁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할 자신이 없대요.
근데 저도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서 가는 그 사람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를 후원했는데 나오지 않겠대요. 저는 또 혼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인 남동생한테 전달했는데도 이 일은 본인이 일이 아니라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자리를 좀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해나가고 집에서 돌진한 아기를 보내놓고 아메를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정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서 울었습니다.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4번, 5번, 6번 주자가 그때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7년 만에 8년 만에 그 자리에 돌아와서 저의 주자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긴 것입니까? 누가 해낸 것입니까? 다 떠났을 때 저는 그 자리를 지켰거든요. 저는 되게 부족한 사람이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 꿈만은 정말 간절한 사람입니다. 저는 도전합니다. 항상 이렇게 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내가 뭐래 아메리카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외쳤는데 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공이 쉽습니까? 사는 건 쉽습니까? 아메이만 어렵습니까? 난 그냥 사는 게 더 어렵던데요. 이 과정을 보면서 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저 몸부림은요, 내 삶을 위한, 내 인생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 때 가능한 도구를 받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도 안 변하는 인생도 있잖아요. 어떻게 노력해도 안 변하는 인생이 많잖아요. 근데 이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구간은 분명히 있지만 멈출 생각 없었습니다. 간다. 끝까지 간다. 그냥 한다. 끝까지 한다. 내 보여준다 진짜. 그리고 평범 이하인 나도. 그죠? 그런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 자리 지켰어요. 맨날 미팅 나갔어요. 또 앉아있고 또 앉아있고 그거 있죠. 자, 그래서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바꿔야 되지?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이런 결심을 하죠. 차트가 안 넘어가네요. 네. 힘 빼기. 네. 힘을 빼자. 제가 왜 힘 빼기를 하냐면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막 도전하고 하다 안 되고 또 도전하다 안 되고 그러니까 어느 날 필드에 나가 있는 내가 뻣뻣이 굳어 있는 거예요. 웃는데 입에 경직이 일어나대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아.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안녕하세요 막 볼이 떨려 이렇게. 몸도 뻣뻣하고 마음도 뻣뻣하고 뭔가 어색하고 뭐 목표에 눌린 거예요. 목표를 누려야 되는데 목표에 눌린 거야 내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저는 행복한 아메를 하고 싶었거든요. 힘 빼자. 온몸에 힘을 빼자. 그리고 다 내려놓자. 내가 처음에 뭐 있어서 했어요? 그냥 했잖아요. 그러나 파운더 쌤이라 하던데 내가 뭐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래. 있는 건 감사할 줄 몰라. 없는 것만 보이는 거야. 감사할 줄 모르는 교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힘을 빼고 내려놓고 내 첫사랑 아메, 첫살림 아메 다 찾고 싶었어요. 내려놓으면 책을 읽었죠.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한다. 나 3%만 하고 다시 시작한다. 나는 그 첫사랑을 기억할 거다.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뭐 하면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기본. 백투더 베이직 뭐 하면 됩니까? 우린 정확히 나와 있죠. 뭐 하면 돼요? 탱커 하면 돼요. 그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제가 그때 몸이 엄청 살이 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019년도에는 다이어트 도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9년도에 우리 문성환 스폰서님께서 다이어트 도전하신다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김 변호사한테 가서 사장님 저는 올해는 다이어트 도전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러더라고. 별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올해는 몸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몸을 만들고 그래서 건강을 다지게 아팠거든요. 되게 아팠습니다. 왜냐면 정신적 스트레스 받으니까 몸도 아파지더라고. 그래서 그 몸을 이제 살이 찌니까 아프니까 좀 감량도 좀 하고 그래서 몸도 만들고요. 그리고 3%만 하고 다시 도전한다. 그리고
뉴페이스 만들자 이거 해가지고 다시 제가 이제 홈미팅 끝나면은 주변 상가를 돌면서 다시 그 뭐죠 그 골카도 돌리고 막 이렇게 뭐 시스폰트 하면서 이렇게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6, 7, 8월에 집중하면서 30명 소비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한 20여 명이 만들어졌어요 뉴페이스가. 근데 이분들이 뭐 큰 거 쓰는 거 아니거든요. 마우스 프리 하나 시키고 뭐 케냐 커피 하나 시키고 막 이랬어요. 너무 신나는 거라, 너무 재밌는 거라 치약도 갖다 달라는데 아세요 그런 마음? 진짜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되니까 나는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다시 나 할 수 있겠다. 2020년도에 다이아몬드 도전하거든요. 뎁스 끝을 잡고 탱커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탱커를 막 적어요. 적고 진짜 많이 적거든요. 그리고 매일 팀방에 매일 음원을 듣고 팀방에 응원글을 올리고 또 그 음원을 또 올려주고, 그죠? 매일 감사하고 감사일기를 적어요. 감사일기 얼마 적었습니다. 노트에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00번씩 얘기하고, 그죠? 그게 해서 된다면 다 하겠어. 뭘 해서 된다면 다 하겠어. 해보겠어라고 결정하고 하고, 그리고 내 목표도 계속 적고, 그리고 매일 꿈 100번 적고. 이때 정정상 되게 많이 적었죠, 그죠? 그래서 긍정의 기운 끌어당기기. 내가 되는 것만 생각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내 모든 마음들을 바꾸고 내려놓고 뭐 핀 모르겠고 다 됐고 나 행복한 아메 할래. 설레던 아메 할래. 3%만 돌아갈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갈래. 나 원래 돌아갈래. 한 거잖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누구를 응원했어요? 남을 응원했어요? 나를 응원했어요? 나를 응원했어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사람이 수십 명 나와도 내가 하기 못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없어도 내 스폰서가 있고 내 꿈이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다시 내가 돌아가서 이걸 하니까 와 너무 신나던데요. 재밌었습니다. 다른 기운, 다른 에너지. 내가 정말 필요했던 거는 첫설렘입니다. 그걸 찾는 거였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하죠. 안 될 때 뭐 생각해요?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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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왜 해야 돼? 진짜 뭐 때문에 해야 돼? 다시 돌아가잖아요. 여기 내 인생 걸었었거든요. 그리고 내 아이 인생도 걸었었거든요. 내 마지막 인생을 여기 걸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꿈꾸는 세상은 이것밖에 안 돼요. 내가 어디가 다시 100만, 200만 벌면요. 그냥 잠시 내가 100만 원 벌지 모르겠지만은 절대 내 꿈을 이룰 수 없어. 그걸 내가 알아요, 이미. 그리고 나는 이 아메이를 통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정말. 좀 제가 그런 게 있거든요. 뭔가 삶에 이바지하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 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저 Y아메를 생각했습니다. 두려운 목표가 아니라 설레는 목표가 필요했고요. 희망과 비전, 가능성, 꿈으로 꽉 찬 나를 찾고 나니까요. 막 사람이 막 나타나대요. 막 피부에 막 터지대요. 제가 그냥 가서 너무 즐겁게 막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아미 비전 얘기하고 막 하고 막 돌아오는데 전화가 와. 사장님 참 나 정수기 그 주문하려 했는데 정수기 할랬어요? 그래서 주문해주고 막 무슨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 주문을 하대요. 막 이렇게. 그들도 재밌던 거지. 그리고 뭔가 정보를 주는 게 너무 신나고 재밌고 PB도 터지고 사람도 터지고 내 모드가 바뀌니까 모든 상황은 나의 기운대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2월 달에 이제 큐를 9월 달부터 자연스럽게 했어요. 9월, 10월 다 했는데 2월 달에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큐 2번을 남겨놓고 이제 그 3번 남겨놓고 제가 이제 뭐 다 멈췄어요. 2, 3, 4 이거 3번을 더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부터 기가 막히게 네트워크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2월 달에 아무도 못 움직일 때 마스크 들고 막 전화 다 우리 파트너가 더 한다고요? 우리 동네 5km 안에 다 우리 집으로 모여. 그래가지고 우리 모여서 맨날 전화 돌리는 거야. 전화 돌리고 막 여보세요. 저기 돌리고 여기도 다 전화. 여보세요. 마스크 필요하세요? 막 해가지고 비타민 C 많이 먹어야 되는데 유산균 먹어야 되는데 많이 있었잖아요. 막 돌리고요. 그다음에 엠바이 나와가지고 엠바이 그잖아요. 그때 그죠? 2만 원짜리 막 나오고 그거 돌리고요.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문 열리는 가게 다 쫓아다니 그냥. 우리 뭐 못하는 거 빼놓고 할 수 있는 것만 다 자는 거지. 네. 못하는 건 내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지. 그거에 포커스했어요. 그랬더니만 뭐 2월 달도 큐가 되고 뭐 3월 달도 큐가 되고 4월 달도 큐가 거의 다 돼 가는데 그게 공기청정기 프로모션이 있었는데 그걸 누가 몇 대 한다 했는데 갑자기 그게 품절됐거든요. 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끝까지 뛰라는 거지. 마지막까지 뛰어가지고 정말 마지막까지 멋지게 다이아몬드를 해냅니다. 5월 1일자 다이아몬드 성취를 합니다. 하고 이제 우리 뭐 그때 이런 행사를 못하게 해가지고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우리 스폰서님께서 아주 아름답게 그 얘기를 걸 해주셨고요. 공식 무대 못 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가 다이아몬드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안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때 우리 아들 대교가 와서 이 인증식 때 사진을 찍고 있는 거를 제가 이게 찍은 걸 봤어요.
그러면서 차 안에서 그러죠.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대단하십니다. 되게 무뚝뚝한데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자빠졌지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 자식도 어느 날 자기 인생을 살 때 수많은 어려움과 변수를 겪겠지만 그때 다시 일어나는 법을 나의 뒷모습을 보고 배울 것이라는 결정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뿌듯했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겠죠. 수없이 그럴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스폰서님께서 그때 다이아몬드 되고 이제 했던 말씀도 있고요. 잠깐 영상 볼게요. 어머 넘어가네요. 아니? 이게 선물 맞습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선물 맞습니다. 이게 기회 맞습니다. 맞죠? 저는 이 앞에 문구 너무 좋아서 이제 영상이지만 시간이 많이 되는 관계로 그래서 절대 잊지 않을 것, 네, 초심 지키기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거. 내가 처음에 봤던 그 설렘 잃지 않아야 되는 것 같고요. 파트너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돕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파트너가 나왔어. 보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니 뭐하노? 보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돕는 사람이에요. 파트너는. 그래서 돕는 사람이고요. 훅보다 잔펀치, 잽이 더 강하다. 뭐냐면은 강하게 듣는 것보다요. 잘잘하게 여러 번 만나는 게 좀 중요합니다. 내 발의 수고로움을 덜어서 정말 진심 어린 어떤 소원하기 너무 중요하거든요. 약하고 짧아도요. 충분한 획수, 진심 어린 후원과 반복이요. 기적을 만들더라고요. 한 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처음에 가서 비전을 다 보여줄 수 없거든요. 근데 빈번하게 계속 만나면서 짧게 만나면서 저는 긴 미팅을 잘 안 해요. 짧게 주고 짧게 부담은 안 주고 부담은 최소화시키지만 만나면 지속적으로 하면서 계속 그분들에게 내가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왜? 내가 하는 모습은 그들이 아메를 선택한다면 할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나를 보고 아메를 선택할 거니까.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경험이 자산이 있기 때문에 아메이가 이론 20%였다면 실전은 80%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 목표가 그냥 끝까지 필드에서 뛰자입니다. 뛰고 파트너의 소중함. 저는 이제 뉴페이스도 중요한데요. 있는 파트너가 안 나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사람 소중한 거 알아야 되잖아요.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 파트너 한 명 한 명한테 정말 정성을 다하고 그 있는 파트너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그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것들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절대 나 혼자 안 되죠. 저 혼자 안 되거든요. 분명한 건 팀워크 사업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스폰서의 제안에 예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스를 2번 못했거든요. 왜 못했냐면 코로나 때 제가 PPT를 못하는데 자꾸 사장님이 마케팅을 하니까 너무 놀래가 2번 거절한 적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잘 거부를 안 하는데요. 어쨌든 내 앞에 그러니까 정복한 자 앞에는 누가 있었어요? 세르파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복한 사람이 막 태극기를 날리잖아요. 사실 세르파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폰서의 도움을 고마움을 잊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성취에 오래 취해 있지 않기. 다시 일해야지. 디보스 사장님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일해야지.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도 수석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똑같은 생각이 뭐냐면 자만하지 말자. 다시 일해야지. 아직은 쉴 때는 아니니까 너무 젊으니까. 그래서 다시 그 예전의 그 기억, 내가 안 됐던 그게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매일 아침 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내가 나에게, 내가 당신에게. 저는 이 구호를 하면서 EDC를 갔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나는 기적입니다. 나는 한계가 없습니다. 나는 신이 만든 완벽한 창조물입니다. 당신은 기적입니다. 당신은 신이 만든 완벽한 창조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문처럼 외웁니다. 지금도 어디 가나 외우고 어디 가나 외치고 계속 외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존감이 떨어질 때마다 외칩니다. 그리고 내 파트너가 자존감 떨어질 때 외쳐줍니다. 당신은 기적입니다. 당신은 사랑입니다. 당신 한계가 없습니다. 당신은 신이 만든 완벽한 창조물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이걸 해나갑니다. 기본이 기적을 만들고 마음이 하늘이고, 그죠? 매일 아침 감사로 시작합니다. 눈을 딱 뜨는 순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습니다. 아침 명상을 합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제 기도 시간. 기도하고요. 오늘 만날 모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에게 내가 정말 봤던 그 소중한 것도 전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음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음원을 올립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요. 책도 종류가 3종류가 있습니다. 읽는 게 3가지가 있는데 그걸 읽고요. 또 책도 올리고요. 5명에게 거의 안부 카톡을 올립니다. 5명이라는 거는 집중 후원자도 될 수 있고 소비자도 될 수 있고 다음 만날 사람 될 수 있는데 매일 아침 카톡을 돌려서 안부 인사를 돌립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가끔
내가 자주 못 가더라도 다음 만남이 약속이 되더라고요. 이런 거 하고요. 빵을 정말 많이 굽습니다. 저 찹쌀파이 정말 많이 굽거든요. 그리고 샘플을 또 챙기고요. 준비물을 또 챙기고 또 10분 운동 열심히 하고 나이딩보다 10분 운동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나이딩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웰니스랩 하니까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자 깨끗이 씻고 깨끗이 아름답게 가꾸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깨끗이 씻고 자기가 아름다워졌을 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집에 있고 싶어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잖아요. 안 씻으면 씻으세요. 제발 씻으세요 아침에. 자, 그래서 파트너들입니다. 우리 강재영 사장님 멋지게 닮은 도전하고 계시고요. 항모였거든요. 그래서 만났고요. 제 평생 친구 박정호 사장님, 그리고 호텔 후배 김진희 사장님, 그리고 또 우리 고동희 사장님 너무나 좋아하는 파트너 사장님이거든요. 이선원 사장님, 지혜치로 정답다 주고 만났거든요. 우리 권다현 사장님, 그리고 덩굴제 들어도 6번 내거. 6번 내거 덩굴제 들어왔어. 부산에서 돌고 돌아와서 여기서 왔거든요. 심자매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와서 제가 다이몬드를 성취하고 수업까지 갔는데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 우리 같이 코로나 때 어디 못 가서 잠깐 만나서 밖에서 놀았습니다.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성장하는 스폰서와 성공적인 시스템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얼마나 자주 접촉하고 교류하고 있는가. 내가 사업이 안 될 때 스폰서 도망가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근데 사업이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스폰서 저기 나타나면 이렇게 하죠.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돼요? 안 돼요? 네. 그럴수록 더 많이 붙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문성환 사장님, 그리고 우리 신랑도 문씨거든요. 문씨. 그래서 저는 문씨가 인연이 있어요. 그리고 김청인 여사님, 그리고 우리 김병주 김여사님. 너무 좋아요. 이분들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좋고요. 앞으로 너무 기대되거든요. 영원히 떠나고 싶지 않고 딱 붙어있을 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너무 좋고요. 자,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왔거든요. 누구 도움으로? 오직 스폰서의 도움으로. 오직 파트너의 사랑으로. 오직 우리 팀원들의 협업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거든요. 저 앞으로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모두가 성장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족합니다, 저는. 하지만 이렇게 게스트, 호스트로 세워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문현수 사님과 이번에 국제영화제에서 이렇게 멋지게 또 인증식을 또 했습니다. 많은 분들 앞에서 이런 꿈 같은 그 연예인들만 하는 것도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 애기들한테 상속될 유산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큰애는 지금 이제 ABO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애들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메이 성공의 가치 기준을 읽었습니다. 명분은 아름다운 자본주의 실현으로 가능한 성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누군가를 도우며 성공할 수 있는 도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세상도 성공은 누군가를 짓밟거나 누군가를 누르거나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성공인데 여기서는 내가 아름답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 가치거든요. 실리는 끊이지 않고 오래 버는 돈. 많이 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래 버는 돈이 나와요. 우리는 오래 살 거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뭘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벌지만 사실 가족, 일, 건강, 돈, 행복의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요 행복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조차도 여기서 다 배웠습니다. 우리 스폰서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균형을 맞춰가고 어떻게 행복을 찾아가고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알려주셨거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만나지 못했을 때 기회를 얻지 못하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기회를 만났거든요. 그 스스로만 믿으면 돼요. 전 리치 디보 사장님 말씀에 이걸 정말 좋아합니다. 울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앉아있지 말고 무엇이든 해보세요. 끈질기게 해보세요. 절대 희망을 놓지 마세요. 제가 이 문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뭔가 마음이 약할지만 이 문구를 보면은 일어서야 될 것 같아. 다시 이렇게. 그리고 이 말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더 큰 목표를 하게 나가는 인간의 의지입니다. 인간의 의지. 왜? 인간은 신이 만든 완벽한 창조물이니까요. 우리 모두 자기 인생이 뭐라고요? 이 멋진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